안녕하세요. 닉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이번 영상에서는, 어, 제가 4주차였나? 어쨌든 마지막 미션이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 미션 진행하면서, 이제 고민이나 생각 같은 거 정리하는 메모를 이렇게 리드메에 적어 놓는데, 거기서 적어 놨던 부분 중에 하나를 좀 주제로 가져와 봤어요. 이제 자바 프로그래밍을 시작한다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이제 주변에서 이런 조언을 되게 많이 들었었거든요. 다른 분들도 그러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클래스는 이제 명확하게 하나의 책임만 갖도록 해라.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이 듣고, 메서드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일만 담당하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이제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좋은 코드를 위해서, 좋은 코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이제 그런 조언들을 이제 많이 들었었는데, 이제 메서드뿐만이 아니라, if나, 아이고, if나 for 등의 코드 블럭 안에서도 하나의 일만 하자는 거죠.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다라는 거를 주제로 가져와 봤습니다. 근데 좀 이거를 제가 이런 식으로 혼자서 보려고 작성해 놓았던 메모다 보니까 좀 표현이 좀 강한데요. 가급적. 가급적이면 하나의 일만 하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텐데 혹시나 설득이 되신다면은 이제 가급적 하나의 일만 해보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제안이다. 생각을 공유하는 거다. 이렇게 받아들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 그러면은 하나의 일만 하는 게 좋은가? 이제 설명을 해야 될 텐데, 제가 어떤 상황을 겪었어요. 어떤 상황을 겪고, 그 상황을 해결하면서 그 결과로 이런 생각을 떠올리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을 떠올렸는데, 그냥 결론부터 딱 어떻게 떠올랐는데, 운 좋게도 결론부터 떠올랐는데, 생각해보니까, 근데 왜 if나 for도 가급적 하나의 일만 하게끔 만들어야 하지? 라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래 같이 여러 가지 단점들이 떠오르게 됐어요. 그 상황에 대한 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설명을 하든지, 가 아니라 뒤에 설명을 하긴 해야겠네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제 오늘 설명해야 될 핵심은 여기니까 이제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로 좀 설명을 덧붙여 볼게요. 이제 작성할 때의 단점이 있어요. 작성하는 시점에서의 단점이 있어요. 이런 두 가지, 코드 블록 하나 안에서 두 가지를 한 번에 작성하는 과정에서 누락할 가능성이 있다. 또 누락해도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찾기 어렵다. 이런 단점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죠. 두 가지일 수도 있지만 뭐 세 가지가 될 수도 있고 네 가지가 될 수도 있고 계속 다 두 가지로 써놨네. 저도 이제 여러 가지였던 상황이었는데 왜 두 가지라고 써놨는지 모르겠네요. 어쨌든 누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 어, 이런 요구사항이 있다고 해볼게요. 개발자가 나 A, B, C, D라는 관심사들을 처리하고 싶어. A, B, C, D 요구사항을 처리하는 코드를 만들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막 코드를 막 작성하다가 이제 if 블럭 안에 온 거죠. 이제 something 해가지고 여기서 뭐 A 마음이 너무 급하네요. A 관심사를 처리하는 코드, 뭐 B 관심사에 대한 처리하는 코드, 뭐 C 관심사를 처리하는 코드, 뭐 D 관심사를 처리하는 코드, 뭐 쭉쭉쭉 많다고 해볼게요. 네, 쭉쭉쭉 많다고 해볼게요. 여기도 여러 관심사를 하는 코드가 있어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도 뭐 else 뭐 이런 게 붙을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아이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서 뭐 B를 빠뜨렸어. 똑같이 쭉 작성해야 되는데 B를 빠뜨렸어 여기서. 휴먼 에러를 일으킨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언제 이게 문제가 발견될 것이냐. 이걸 바로 보고 깨달을 수 있을 것 같았으면 애초에 휴먼 에러를 일으키지 않았겠죠? 이제 언제 발견이 되냐?
else를 타는 로직에서 뭐 예를 들어서 B라는 걸 저장하는 로직이었다고 해볼게요. 코드였다고 해볼게요. 그럼 else를 타는 로직에서는 B가 저장이 안 되네. if를 탈 때만 B가 저장이 되고 왜 else를 타는 사람 중에 B인 사람이 아무도 없을까? 뭔가 이상한데? 이 코드를 다시 찾아 돌아오겠죠? 찾아오고서 여기서 어? B가 없네? 이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코드를 누락하면은 아예 이 블럭, 이거는 뒤에 설명이다. 문제가 생겼을 때, 누락했을 때, 이렇게 B가 저장이 안 됐다는 거를 알기 전에 처리가 되기는 정말 어렵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알게 되고 난 이후에도 그걸, 뭔가 이상하다라고 개발자가 문제의식을 이제 의식하게 되고, 코드를 찾아오고 나서야 B가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else, 뭐, 이렇게 돼서가 문제가 아니에요. else가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도 만약에 B 없어요. B로 들어오는 손님은 왜 없지? A, C, D만 있지, 왜? 여기서도 똑같은 거예요. 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서야 알게 되니까, 이제 그때는 문제를 일으키고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정말 무서운 남양 특집이네요. 예. 이제 그동안의 문제가 실컷 생겼을 거니까, 코드를 고친다고 이제 그때는 코드를 고친다고 되는 일이 아닐 수도 있죠. 그래서 정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문제가 애초에 일어나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더 좋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애초에 이렇게 하는 거죠. is able A? 이게 뭐 맞는 영어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영어를 잘 못해서. 해놓고 A 관심사만 딱 처리하는 거죠. 그리고 is able B 해가지고 또 B만 처리하고 C도 똑같이 처리하고 D도 똑같이 처리하고 그런데 이 중에서 B를 빼먹었어요. 아예 없고 A, B, D 이렇게 돼요. 너무 눈에 띄잖아요. 이거는 이거보다는 너무 알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설령 이렇게 된다고 해볼게요. 조건문은 똑같이 썼어요. 여기는 B에 대한 관심사 코드가 들어가야 돼요. 코드가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걸 빼먹었어.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이거 이상하다는 거 누가 몰라요? 물론 이것도 눈에 띄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이거보단 훨씬 눈에 띄잖아요. 여기 그냥 텅 비어 있네? 뭐야 이거? 이걸 보면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뭐야 이거? 왜 비어 있어? 채워 넣어야겠다. 깜빡했나 보다. 채워 넣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채워지겠죠? 이렇게 아예 이 코드 하나의 블럭 안에서 하나의 일만 담당하게 되면은 차라리 이걸 아예 누락해버리면 모를까?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둘 수는 없기 때문에 빠뜨리기도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작성하면 하나 빠지든 말든 눈에 잘 안 띄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죠. 이게 또 막 이렇게 순서대로 돼 있으란 법도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제 파악하기 더 어렵겠죠? 여기서 두 번째 단점으로 넘어가면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코드를 읽을 시의 단점이에요. 두 번째 단점은. 그러니까 코드 이미 작성되어 있는 코드고, 뭐 예를 들면, 음, 뭐 D 관, 관심사를 처리, 관심사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한 걸 이렇게 생각하는 개발자가 왔다고 해볼게요. 여기 뭐 다양하게 있겠죠. 뭐 for 뭐 쭉 있다 해볼게요. 아이고, 쭉 있다고 해볼게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막 이런 식으로 섞여 있으면 진짜 쉽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잘 정리된 코드라고 해도 볼게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관심사의 코드가 혼합되어 있는 것만으로도 코드를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스파게티 코드라고 하죠. 이 중에서 내가 관심 있는 D 관심사의 코드를 찾으려면은 이것만 보고는 알 수 없죠. 그럼 일단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서 하나씩 읽는 거예요. 읽다가, 내가 원하는 관심사의 코드를 읽었네? 그리고 뒤에 부분까지 쭉쭉 읽어가야 되는 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관심 있는 코드가 여기서 또 등장할지 누가 알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읽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D 관심사에 대한 코드가 없는 블럭이에요. 이 블럭은. 그런데 어떻게 되냐? 여기도 뭐 이것만 보고 알 수가 없잖아요. D 관심사가 있는지 아닌지 찾기 위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코드를.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를 쭉 읽을 때 다른 코드들까지 읽어야 되니까 굉장히 낭비가 되죠. 다른 코드들까지 다 읽어야 되니까 굉장히 낭비가 돼요. 이게 되게 큰 부분이고, 그리고 이걸 읽기 위해서 얘가 D에 대한 내용인가를 파악하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여기는 D 관심사라고 애초에 이렇게 주석으로 써놨으니까 이게 이해가 쉬운 건데, 이 코드를 하나하나 읽고 이게 D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건가를 직접 이해를 해야만, 이게 D 관심사구나. 이렇게 이름이 써 있어서 D 관심사 아니고, D 관심사 아니고, D 관심사네. 이렇게 파악하는 게 아니라, 코드가 사실은 복잡할 거잖아요. 뭐라고 할까요? 어디 레포지토리에서 읽어가지고, 뭘 꺼내가지고, 그래서, 그래서 save D, 이런 식으로 한다. 코드를 완전 이해해야 D 관심사에 대한 코드인지를 파악을 해야만 이게 D 관심사 코드구나 라는 걸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읽는 것 자체가 어렵다. 섞여 있으면. 근데 이것 또한 어떻게 되냐? 아까 예시처럼 이렇게 되어 있으면 사실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는 게 아니라 되게 쉽게 읽을 수 있는 거예요. is able D 해놓고 D 관심사에 코드가 이렇게 몰려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아니라 이것만 보고서도 여기 D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곳이네 하고 이 안에 코드를 읽으면 되는 거예요. 왜냐? 애초에 관심사가 D가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했던 거니까 D가 어떻게 처리되는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와서. 4에 대한 내용이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게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복사해야겠다. 이렇게 됐는데 이게 A 관심사에 대한 코드만 딱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게 다 하나의 관심사만 처리한다는 게 우리가 컨벤션이나 약속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것만 보고 모르죠? 안에 있는 코드를 읽어요. 근데 보다 보니까 A에 대한 내용이네? 적어도 A에 대한 내용인지까지는 파악을 못해도 적어도 D는 아니야. 라는 게 빠르게 파악이 된다면 이게 이렇게 쭉 여러 줄 된다고 해볼게요. 쭉 있어요. 이걸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읽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D만 아니라는 게 빠르게 파악이 되면은 여기서 뭔가 그냥 이런 어떤 코드가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서 A 레포지토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A에 대한 어떤 걸 처리하는 게 보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쭉 읽는 게 아니라 여기서 이거 A에 대한 거네. 주석이 없어도 바로 여기로 넘어올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A에 대한 건 나 필요 없어. D에 대한 게 궁금해. 해서 D가 들어있는 포문을 찾아가면 되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제 코드를 읽을 때도 어려워지니까 나눌수록 쉽다. 나눌수록 파악하기가 내가 원하는 관심사의 코드를 딱 파악하기가 너무나 쉬워진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는 근데 사실 어, 그 앞에 두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실은. 물론 작성 시 단점은 최초 작성할 때도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리팩토링 할 때도 작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코드를 읽는 것도 그냥 어떤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지만, 리팩토링 하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앞선 두 개가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제가 준비한 그 코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어, 아까 제가 어떤 상황에서 겪었던 일이라고 했잖아요. 이걸 리팩토링 하는 상황에서 겪었던 겁니다. 보면은 제가 원본 어, 이걸 작성했던 구글 독스로 작성했거든요, 이것도. 근데 구글 독스 파일을 제가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미지로 캡처해놨던 게 있어가지고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이거 색깔이 지금 막 이렇게 섞여 있죠? 이게 뭐냐면은 다 각자의 관심사예요. 같은 색깔은 같은 그 관심사에 대한 코드를 이렇게 같은 색깔로 칠해놓은 겁니다. 제가 이걸 왜 칠했냐면 이거 색깔 없다고 해보세요. 이거 색깔이 안 칠해져 있는 코드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이게 뭘 하는 코드인지 내가 한 10분 전에 작성했는데도 어디가 어떻게 작성하는지 쉽게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막 if는 막 3중으로 되어 있지. 뭐 이 값이 뭔가 만들어졌는데 이 값은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전후 순서는 어떻게 이거 순서를 바꿔도 되는지 마는지 이런 것도 전혀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if문의 순서를 바꿨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 그냥 제대로 작성될까? 전혀 모르니까 쉽게 건드리기도 어렵고 리팩토링이 어렵고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근데 이 리팩토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거 설명을 할까? 이것도 진짜 짜릿한 경험이긴 했는데 이거 진짜 짜릿했는데 다음에 설명할게요. 리팩토링 한 건 지금 주제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이렇게 얼기설기 코드가 깃을 보여드리면 되겠구나. 어디쯤일까? 잠시만요. 제가 코드를 보여드릴게요. 여긴 것 같다. 이쯤이면 계산하기 전일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여기구나. 이 코드를 이 코드를 분리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 여기도 써놨잖아요. 섣부르게 막 떼어내지 말아라. 그리고 여기서 이미 느꼈어요. 최소한 이 블럭 안에서 최소한 두 가지 이상의 일을 하고 있다. 한 번에. 근데 오케이, 알겠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구나. 그래, 분리 한번 해보자. 근데 어디서 뭐부터 분리를 해야 되지? 어디를 어떻게 분리할까요? 이걸 어떻게 분리할까요? 이거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는 출력하는 것 같으니까 이걸 다 떼내가면 될까? 근데 동작을 안 하네? 떼내 같은 동작을 안 하네? 그러면 앞에 있는 거가 먼저 계산이 되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앞에 있는 걸 먼저 분리해볼까? 뒤에서 동작 안 하네? 얘네들끼리도 제대로 동작 안 하네? 이런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제가 작성한 코드인데도 멘붕이 오는 거죠. 이건 근데 결국엔 어떻게 됐냐면, 제가 잠깐 리팩토링 얘기는 나중에 하고 싶은데, 잠깐만 자랑하겠습니다. 여기 뭐 주석된 코드도 있지만 이거 사용하던 코드거든요, 이것도. 이게 260줄이죠. 26줄이 됐습니다. 10분의 1이 됐어요. 결국엔 다 분리해서 됐어요. 이거를 근데, 얘기하고 싶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설명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 가지 일을 한 블럭 안에서 해두면, 이걸 분리를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게 돼요. 물론 이 방법에, 어떻게든 분리해내는 이 방법에 대해서도 소개하고 싶은데, 어쨌든 이거 딱 봤을 때 가슴이 답답해지는 거는 사실이잖아요. 모두가 답답해질 거잖아요. 이게 분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애초에 하나의 이품문 안에서 하나의 관심사만 작성했다면 어땠을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돌아볼게요. 비관심사,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있어요. 쭉쭉쭉.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를 분리해요. 그래서 뭐, 뭐, A 매니저라고 해볼게요.
그 로직을 여기다 넣으면 돼요. 여기다가 모종의 메서드에서 이렇게 넣으면 돼요. 끝이에요. 넣으면 끝이죠. 아이고, 이렇게 넣으면 되는 거. 복붙해야겠다. 이 오피디언. 오늘 마음이 급해서 그런지 말썽이네요. 제 손가락이 말썽인 거죠, 정확히는. 네, 이런 식으로 분리하면 돼요. 그리고 어디에요? 어디였지? 네, 여기였죠? 얘네들 다 없애고 A 매니저 뭐 스태틱 메서드라고 해볼게요. 대충. 어, 받아서 뭐 적절한 예시는 아닌 것 같은데 지금 형태가 대충 해볼게요. 뭐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뭐 앞에 생성되어 있었다 치고 B는 생성되어 있었다 치고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분리하기가 너무 깔끔하다. 애초에 한 곳으로 모여 있었으니까. if가 아닐 수도 있죠, 꼭. 예, if가 꼭 아닐 수도 있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죠. 어쨌든 모여 있었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가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냥 걔만 똑 떼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팩토링 하기가 너무 쉬워지죠. 제가 느끼는 크게 세 가지의 이런 단점을 고려했을 때는 저는 어떤 결론에 도달했냐면, 내가 이런 if for 안에서 하나의 일만 가급적이면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꽤나 타당하다. 꽤나 타당하다. 이 정도면은, 이 정도의 타당성이면은 크리티컬한 성능 문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관 심사, B관 심사, C관 심사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그럼 하나씩 분리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분리를 해내야 될 거잖아요. 이거 똑같은 걸 세 바퀴 돌아야 되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이게 크리티컬한 성능 문제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면 그렇지 않다면 분리를 하는 게 좋겠다. 물론 이거 빨리 돌리려면 뭐 많은 메모리도 필요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CPU도 좋아야겠고 그래도 사람보다는 얘가 저렴하잖아요. 사람 인건비보다는 얘네가 더 저렴할 거잖아요. 이렇게 짜놓고 이거 파악할 사람 한 명 새로 뽑느니 이렇게 애초에 만들면 비용이 훨씬 절감되잖아요. 회사나 뭐 개인의 입장에서도. 이걸 그냥 한 사람이 만드는 코드라고 해도 이거 좀 전에 보셨지만 이거 제가 작성해 놓은 코드지만 저도 이제 잘 못 알아보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잘 모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그랬거든요. 근데 애초에 이렇게 작성했으면 알기가 너무 쉬우니까 예, 설령 클래스로 분리하지 않더라도 파악하기가 너무 쉬우니까 이 낭비가 너무 적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분리를 하면 좋겠다는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오늘 영상 되게 길게 녹화가 된 것 같은데 결론은 간단합니다. 이런 내용이었고요. 작성할 때, 코드를 읽을 때, 리팩토링 할 때 어려움을 겪으니까 이러한 성능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크리티컬하지 않으면 가급적이면 하나 일만 하도록 작성하자. 요렇게 결론이 맺어지겠습니다. 끝이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